하나, 둘, 셋. 뭐였지? 안녕하세요. 랜선 독서 모임 빨리 가서 책 읽는 걸 권장하는 채널 복술복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가죠. 정세랑 작가의 덧니가 보고 싶어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 소개를 세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정세랑 작가, 밀레니엄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2020년 넷플릭스의 화제작 보건교사 안은영의 원작자, SF, 순수문학, 에세이 등 장르를 불문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저희가 할 책은 덧니가 보고 싶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앞에 있죠. 요게 원래 다른 커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8년 만에 전면 개정해서 나온 커버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거 이제 여기 뜰 텐데 첫 번째 커버작도 나쁘지 않은데요. 엄청 깔끔하고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리고 덧니가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덧니가 보고 싶어는 정세랑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고요. 작품 안에 작품이 존재하는 재밌는 소설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덧니가 매력적일 수도 있고 덧니만 매력적일 수도 있는 장르 소설가 재화가 9편의 단편을 묶어 단편집을 출간하기 위해 한 편씩 교정을 하면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용기와 다시 만나는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쌤도 읽었는데 책에 대한 한 줄 평. 내가 먼저 해. 먼저 해. 응. 오늘 저의 한 줄 평은 송곳보다 사포 같은 소설입니다. 이건 사실 덧니가 보고 싶어 뿐만 아니라 정세랑 작가의 전체적인 소설의 느낌인데요.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본인은 한 사람의 깊이 있는 감정을 다루기보다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다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송곳처럼 깊게 무언가 감정을 파는 소설이라기보다 그냥 넓게 두루두루 이 사람의 감정도 건드려보고 이 소설도 건드려보고 약간 이런 느낌의 소설이랄까? 좀 좁고 깊게라기보다 넓고 얕게 같은 소설? 그거랑 나 사실 하나 더 생각했는데 뭔데? 재화는 용기에만 담을 수 있지. 근데 그 말은 좋은 것 같아. 응.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질문지 준비하면서 이 안에 그 단편들 중에 용이 나오는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이 남자 주인공인 용기가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놈 새끼 컨테이너가 커리지가 아니고 컨테이너였구만 이런 그치. 말을 하는데 하여튼 컨테이너 그때 이제 용기가 그 용기가 아닐 수도 있는 용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말을 꺼낸 게 근데 재화는 물건이잖아. 그쵸? 한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재화를 담을 수 있는 건 그쵸 용기죠. 그치. 그릇이 돼야 하죠.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거 찾아봤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한자? 오. 재화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건이고요. 용기는 이제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사람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용기죠. 커리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그리고 두 번째 용기는 컨테이너입니다. 물건을 담는 그릇이죠. 그리고 세 번째도 용기인데 이게 사용할 용자에 이제 기구 기자를 써서 기구를 사용함 또는 그 기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정세랑 작가님께서 뜻하는 바는 1번이나 2번 둘 다를 담았던 것 같은데 저는 세 번째도 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소설이 반전을 더하면서 스릴러가 되거든요. 네, 그 던니 때문에 어떤 사이코패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이빨을 뽑히는 와중에 용기는 용기를 내서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재화에게 일종의 기구가 돼요. 그래서 그치. 약간 작은 유리 조각 한 조각을 던져주는 용기가 되거든요. 기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라고 하는 뜻의 국어사전에 나온 세 가지의 모든 뜻을 여기 나오는 전 남자친구인 용기는 모두 다 그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책에 대한 한 줄 평은, 그때 그 누군가의 던니처럼 계속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생각나서 잊혀지지도 않는 매력적인 소설입니다. 네. 생각보다 그 단편 속에, 아니지, 장편 속에 단편 소설이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저는 집중력이 깊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 깊게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살짝 끊어주고 근데 또 이게 끊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비슷한 장면인데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보이다 보니까 저는 되게 지금껏 저희가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읽었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단편 거기서 9편의 단편들이 나름 이제 기억나는 단편들도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장편에 이어가는 이야기들이 또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돼서 저는 네 되게 잊혀지지 않는 매력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지죠. 첫 번째 질문은 던니의 매력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던니가 난 사람과 만나본 적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좋아해본 적도 없어? 없어.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좋아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 호감이 갔던 사람 중에 던니가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없어. 나는 건치가 좋아. 치열이 바래. 치열이 바른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조금 바꿨어요.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던니는 굉장히 어드밴테이지라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는 콩깍지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치. 그런 콩깍지 때문이라서 사랑에 빠졌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닌데 그때는 콩깍지가 너무 두껍게 껴서 그것조차 이뻐 보였던 적이 있다 하는 점이 있나요? 전에 만났던 분 중에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흐물흐물했던 사람이 있거든? 인상이 흐물흐물해? 몸이 흐물흐물해? 행동 거지가? 행동 거지가 흐물흐물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매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근데 그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섹시해 보였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좋아하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시크해 보였다 그래야 되나? 아 미치겠다. 흐물흐물하게 지금 생각하면 그냥 흐물흐물한 건데 그냥 매가리가 없는 거지, 매가리가 사람이. 없는 건데 그때는 그게 시크해 보였다. 그렇지. 로비는?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 저 예전에 약간 사연 있는 사람 좋아했어요. 나오코. 나오코. 그때 나오코. 상실의 시대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요즘 밝은 사람이 좋습니다. 사연 맞아. 없는 게 좋아요. 맞아. 재화와 용기 두 사람은 왜 다시 만났는가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같이 결론을 내렸잖아. 지저분한 절단면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그것이 이어지든 절단이 되든 지금 지저분한 상태를 깨끗하게 마감 짓기 위해서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 나오는 그 마지막 장이 되기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용기랑 재화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용기가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재화가 절단면이 깨끗해야
다시 이어붙일 다시 수 이어붙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그들의 지금 절단면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다시 만났고 둘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둘은 다시 헤어질까? 아니면 계속 잘 만날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열린 결말이라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뭐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연애를 해본 결과 저는 그리고 사실 상관도 없어요. 그들이 헤어지거나 다시 만나거나 상관도 없지만 그들이 다시 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사실 좋은 이별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조금은 더 완벽에 가까운 이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희 둘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 근데 뭐 둘이 뭐 찢어지든 어. 다시 그러니까 뭐 계속 행복하게 살든 다시 또 찢어지든 어찌됐건 둘의 관계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절단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이별을 해본 적 있어? 어떤 스스로 조금은 괜찮았던 이별 괜찮았던 이별 혹은 깔끔했던 이별 아니 없어. 없어? 다 지저분하고 나는 진짜 진흙탕 개싸움. 어쨌든 자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소설 안의 소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소설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나는 해피 마릴린 그 로봇 이야기.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 애도하는 로봇, 뭐 감정이 있는 로봇 이런 건 사실 흔한 거고 여기 나왔던 그 주제 중에 인간이 창조한 것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는 그 주제가 나는 사실 좋았어. 내가 창조한 것에도 또는 이건 뭐 자녀 얘기로도 갈 수 있고 물건 이야기도 갈 수 있고 여기 나오는 그런 로봇 이야기로도 갈 수 있고 되게 좀 넓은 주제라서 이게 또 좀 재밌었어. 이게 좀 재밌었고 닭바른 창가에도 진짜 재밌었고 단심. 닭바른 창가에는 나 약간 이런 말장난을 아, 좀 재밌어 하는 편이거든. 어. 그냥 기억만 옮긴 거잖아. 맞아. 이런 달 밝은 창가에와 닭 바른 바른 창가에. 창가에.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재밌다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시공의 용과 15 연인들? 응. 여기 그 특산품 개발에 용이한 용. 뭐 이런 거 있잖아. 번개표용, 사우나용 이런 거. 아, 이런 맞아. 거. 그거 근데 진짜 상상력이 엄청나구나 싶기는 했어. 이런 거 좀 재밌었고. 그런 로맨티스트 용이잖아. 여기 맞아, 나온 맞아. 용은. 이런 뭐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 요 세 가지가 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이거 나름 연애 소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용이 가장 로맨티스트예요. 맞아. 저도 뭐 해피마릴린 좋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고기 왕자의 전설도 좋았어요. 해피마릴린의 물고기 왕자의 전설이 물고기 좋았는데 왕자의 전설 왜 재밌었어? 나 그거 진짜 재미없었거든. 재밌었다기보다는 그 맨 뒤에 그것도 단편인데 그 맨 마지막 거의 달라? 거기서 주는 그런 두근거림 같은 게 있거든. 걔가 변에서 이렇게 어. 가는 그거를 써내려 가는데 그걸 읽는데 내가 이렇게 막 가끔 차오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뻔하고 뻔한데 그거에서 내가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았고 저거 생각보다 신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가 친구한테 시켜서 뒷대가리 뒤통수 날려가지고 낙타에 싣고 가는 뭐 그런 장면이나 맞아. 그게 심파지. 심파지. 그렇지. 맞아. 심파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을 보시길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세영 작가님 최근작들도 되게 많지만 저는 사실 다른 건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깊지도 않으면서 너무 깊지도 않으면서 말이랑 똑같아요. 송곳은 아니지만 사포 같다는 말처럼 너무 깊지도 않은데 뭔가 안 건드린 건 아니고 맞아. 뭔가 느낄 만한 거는 있고
가독성도 엄청 좋고 저처럼 이렇게 너무 딥한 책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읽으면서 이것저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너무 생각보다 쉽게 읽을 수 있어서 2번, 3번 읽으시면 더 좋은 게 저도 3번 정도 읽었는데 2번 읽을 때도 다르고 3번 읽을 때 그 다가오는 문장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 포인트들이 모든 책이 그렇지. 뭐 그쵸? 음. 근데 한 번 읽기도 어려운 책들도 많으니까 세상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번 읽고 더 많이 느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안의 소설 중에서 달 밝은 창가에를 바꾼 닭 바른 창가에라는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규진을 낙마시켜서 죽일 정도로 규진이 나빴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주를 당할 정도로. 저주를 당할 정도로 나빴나? 그가 한 행동이 그렇게 나쁜 건가?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라고 했는데 자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말을 하길래 스스로 혼자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어홍은 이제 다시 그 기루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뭐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뭐 어느 정도 재산은 모아놨다고 하니 그걸로 살면 되기는 하는데 거기서 어홍이 가장 되기 싫었던 게 그냥 거기 그렇게 있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 옆에 가서 얼어 죽는 건 하기 싫다고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얼어 죽지도 못하고 지금 뭔가 애매하게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마 변심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본인이 계륵처럼 된 게 짜증났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급식을 좀 빨리 말하든지. 그렇잖아. 그러면 기적을 빼기 전에 말을 하든지 이 새끼야. 뭐 다 빼놓고 정리 다 해놨는데 갑자기 와갖고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나빴던 거는 다른 거지. 나쁜 거지. 근데 그 약간 어홍도 혼자 판단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혼자 판단하는 건 맞는데 규진은 나를 받아줄 거다. 날 받아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성품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의 무언가 있잖아.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나는 그 성품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 그게 잘 안 변하거든. 그래서 어홍이 그걸 몰랐을까? 나는 알았을 거라고 봐. 그래서 그 여자가 세상에 있는 남자들을 내 생각에는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 남자를 만났을 건데 그거를 몰랐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건 다 차치해. 어홍이 알았다 몰랐다도 차치하고 규진이 남의 말을 듣고 팔랑팔랑해서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개소리를 시전했어. 나는 달방근 창가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너를 생각할 때니 너는 그곳에서 잘 있거라. 약간 이런 개소리를 시전했어. 근데 그것이 나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좀 그냥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인간은 언제나 그래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재화가 얘를 죽이고 어찌됐건 소설가가 재화가 규진을 죽이고 단심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주를 퍼부어서 달 밝은 창가에를 닭 마른 창가에라고 쓰게 만든 규진을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게 좀 나는 과한 것 같아. 과하다. 근데 나도 그게 그 시대적 배경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였으면 어홍도 별다른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게 시대적 배경 때문이 아닐까? 나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도 과한 것 같아.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은데 갑자기 낙마를 시켜가지고 진짜. 그래도 고마운 거는 낙마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고 그냥 낙마 찍 이거는 좀 땡큐인 부분. 근데 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다 그런 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용기 없음도 나는 그게 되게 용기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되게 용기 없는 거잖아. 내가 엉한테 쫓아가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봐. 나는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내가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좀 다른 남자 잘 만나? 이럴 용기가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자꾸 개소리를 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써서 보낸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좀 안쓰럽기도 하고, 나는 한편으로 한편으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사람이 다 대범하고 다 호기롭고 다 용기 있고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그치? 가끔은 부족하고 가끔은 개소리도 시작하고 좀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 난 좀 과한 것 같아, 재화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장 제가 싫었던 건 뭔지 알아요? 재화가 사랑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 초콜릿 도각 제가 날렸다고? 여기서 재화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딥한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용기랑 사귈 때 용기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 초콜릿 바를 쪼개서 주듯이 주는데 얘는 되게 그 마음을 가볍게 받았다고, 용기는 되게 가볍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왜 쪼개서 줘? 미니바 많아 요새. 깔끔하게 하나 줘. 하나 주고 가루를 날리지 마. 무슨 가루를 날려, 가루를. 이걸 왜 쪼개? 쪼개지 마. 네, 저는 이 부분도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쌤이랑 그렇지. 얘기를 미안해. 나눴을 때 왜? 그렇지. 난 예전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연애를 했다니까. 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의 마음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 네가 먼저 가. 그래, 맞아.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했던 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서로가 이렇게 달랐는데 이게 조금은 맞춰져서 다시 만나서 나중에 만약에 헤어진다면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이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서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게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화가 용기에게 바라는 어떠한 거를 용기는 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 마지막에 재화가 스토커한테 그 치아에 미친 또라이한테 납치가 돼서 이빨이 뽑히고 있는 와중에 용기가 구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때 용기가 재화를 구하기 위해 했던 건 맞는데 정확하게는 그 상황에서 재화를 구한 건 재화 스스로였어요. 그치. 근데 그때 용기는 그 유리 조각 한 조각을 던져주는 행위를 한 거죠. 자기 엉덩이뼈가 아스라지면서 재화는 그 유리 조각 한 조각을 겨우 숨겨서 자기의 밧줄을 끊고 그 또라이의 목을 찔러서 살아나게 되거든요. 재화가 바라는 거는 그런 깊지만,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근데 꼭 필요했던 그 유리 한 조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돼서야 그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재화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닫겠죠. 내가 용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초콜릿을 부서뜨려서
부러뜨리는 마음으로 줬지만 그때는 그가 쟤를 날렸지만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그 유리 조각 한 조각을 받고 나서는 아마 서로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거였구나. 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이거였구나. 그 후에는 쌤이 말한 것처럼 뭘 부러뜨려서 준다거나 쟤를 날리지 않고 서로 미니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단지 이게 너무 다른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그렇게 된 연애였지 않았을까. 이해라는 거는 가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해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단지 그냥 그런 상황이 어떠한 그때의 느낌이 환경이 그런 것들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뭘까 그런 게? 용기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재화 자신을 쪼개서 자기에게 주는 것을. 아, 용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사실 초콜릿 싫어하는데 말도 못하고 억지로 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정세랑 작가님은 그 규진이랑 그 용기를 되게 잘 이어놓은 거야. 규진도 말은 그대가 거기 가면 버티지 못할 것이요 했지만 사실은 그냥 여기서만 재미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 그렇지. 설마 따라오기까지 하겠어. 막 이렇게 그렇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따라온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용기랑도 사실 그때 뭐 정확하게 나이가 그려지진 않거든요. 여기 소설 안에서. 근데 그때가 대충 뭐 20대라고 친다면 사실 20대에 누가 그렇게 딥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까? 세기의 사랑. 맞아. 근데 그 어린 여친은 세기의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딥한 사랑 말고 세기의 사랑은 난 또 다른 것 같아. 아, 뭐 그렇긴 하죠. 세기의 사랑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랑인 거야. 그것도 싫어. 그리고 막 어디를 가든지 막 화제가 되고 이런 게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 세기의 사랑이 어디가 가든 화제가 되고 막. 근데 딥한 사랑? 그러니까 진지한? 진지한 사랑은 또 뭐야? 사랑은 사랑이지. 저 요새 너무 가볍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굳이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진지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 어렵다. 사실 저한테 그 규진이 그렇게 나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그때 느꼈거든요. 너무 깊게 갔는데. 이거 너무 깊은데. 지금 매우 깊은데. 매우 딥한데 지금. 근데 계속 왜 나쁜 건지 모르겠어. 그러길래 그래.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지문에 넣을게. 이러면서 넣었어요. 얘가 더 나빠. 더 나빠 진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진지한 척한데 하나도 진지하지 않은 거고 안 진지한 척한데 계속 진지한 거고 그런 관계입니다. 가식 덩어리들. 본편을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저희 술 코너 하러 가볼 건데요. 최근에는 본편하고 그다음에 술 코너 했더니 술 코너 조회수가 더 높더라고요. 이번엔 본편도 좀 봐주시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술 코너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